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서, 입국 시 공항 검색대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신고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서는 출발 24시간 전부터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뉴질랜드 공항 도착해서 입국 심사 절차가 진행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행자 신고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과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권, 항공편 정보,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곳, 그리고 주소, 연락처 정보, 최근 12개월 내에 체류했던 나라의 정보와 최근 30일 동안 여행했던 나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뉴질랜드에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들의 리스트와 정보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비자 혹은 NZETA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서 혹은 입국 신고서라고 얘기하는데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전에 아주 옛날 방식인 신청서에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종이 신청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홈페이지 가서 접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운로드 앱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소개해드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해서 신청하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먼저 스마트폰에 그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NZTD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앱이 나옵니다. 다운로드해서 스마트폰에 깔아주시면요, 다음과 같이 앱이 뜨는데 처음에 키오라 앤 웰컴, 영어로 처음에 앱이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 위에 앱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언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스마트폰 앱의 기본이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의 기본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작성할 때 모든 정보는 영어로 표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새 신고서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옵션에서 이제 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타인을 위해서 대신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만약에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이 뉴질랜드 입국할 경우에 그 자녀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 하나에 모든 가족을 다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의 개별적인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한 가족의 모든 신청서를 다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본인 신청하신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예를 선택하셔가지고 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신청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국하는 항공편 정보를 조회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권을 스캔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권에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에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여권을 스캔해가지고 자동으로 여권의 정보들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신 여권의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및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입국 신고서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섹션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계신지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온 곳인지 기본적인 정보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날짜를 항공편에 그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과 동일하게 날짜를 맞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픈 항공권으로 입국하시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뉴질랜드의 방문 비자의 최대 허용 기간인 90일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친구 방문인지 어떤 사업 비즈니스 방문인지 아니면 휴가로 오시는 건지, 그런 목적에 따라서 목적을 선택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12개월 동안에 방문한 나라가 있으면 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최근 30일 동안 여행했던 나라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또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와 여행의 목적에 대한 정보들 입력이 끝난 후에 검역 관련된 리스트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검역 관련된 물품에서 뉴질랜드에 가지고 오는 물건들에 대한 리스트를 갖다 다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식료품 관련돼서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질랜드에는 소고기나 육류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유제품은 아예 가지고 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예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토로 식품에서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소고기 카레라던가 소고기가 들어있는 어떤 즉석 식품들,
이런 것들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져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들어오시면은 한인식품점이나 다른 이제 뉴질랜드 식품점에서 이런 제품들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육류나 유제품을 제외한 한국의 다른 식품류들, 그러니까 김치라던가 김, 새우, 말린 새우겠죠. 네, 오징어 이런 것들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대신에 포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제품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역 물품 리스트에서 김치나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갖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다 기타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서에 신고를 하면은 나중에 그런 물품이 나와도 이것이 기타다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만약에 신청서에 내용을 적지 않을 경우엔 나중에 그런 물품들이 발견됐을 경우에 벌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기타를 갖다 선택하세요. 무조건.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한국 분들의 경우에 고추장이라던가 김치 같은 식품류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하지만 간혹 가다가 동물 관련된 제품, 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식물 관련돼서 식물 씨앗 같은 거 절대로 입국이 금지됩니다. 심지어는 후추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 관련된 것들, 미생물 관련된 제품들 이런 것들도 다 입국이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장비 관련해서 정원 관리 장비, 양봉 관련된 장비, 낚시, 수상 스키 뭐 이런 장비들, 그 다음에 의류들, 캠핑 관련된 야외 용품들 이런 것들 다 입국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야외에서 사용된 장비들에 간혹가다 기생충 알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뉴질랜드 입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를 신고 오는 분들의 경우에 등산화를 갖다가 벗어서 약품을 갖다가 처리한 다음에 등산화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꼼꼼하게 신고서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작성해놓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항 내에서 어떤 간단한 약품 처리를 통해서 뭐 물건들을 갖다가 검역한 이후에 돌려주면은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고 신고서의 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적되거나 발견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벌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입국 전에 30일 전에 산림지역이라던가 농장 지역들을 방문하신 경우나 그곳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입국 신고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물품들 중에서 입국 시 제한이 되는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약품이고요. 3개월 이상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는 처방전이 있거나 아니면은 3개월 미만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무기류나 뭐 이런 것들 입국이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주류 같은 경우에 좀 입국할 때 양이 제한됐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가장 큰 문제가 담배죠. 담배는 50개 피까지만 가능합니다. 뉴질랜드가 담배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걸 갖다가 숨겨서 들여오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걸리면은 많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니면 다 뺏기죠 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딱 제한된 숫자만 가져오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외 다른 물품들에 대한 리스트는 내용을 보시면서 본인과 상관이 있으면 예스를 클릭하시고 아니면 아니오를 클릭하셔가지고 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물품에서 7번째 질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가져온 물건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해서 그 가져오는 물건의 경우에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본인이 정말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약 관련된 이슈에서 이 부분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신해서 물건을 부탁해서 그걸 본인의 짐에 가지고 오는데 그 물건 안에 마약이 포함된 경우에는 뉴질랜드 입국이 아니라 정말로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타인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가져와야 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가져오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한 물품 리스트의 8번째 마지막 질문은 현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뉴질랜드 입국 시 현금은 뉴질랜드 달러로 10,000불까지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이상의 현금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현금에 대한 출처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10,000불 이상의 뉴질랜드 현금 이상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든 답변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시면은 입국 신고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안내 정보가 뜨고요. 신고서 작성하신 내용이 본인의 이메일로 접수가 됐다고 다음과 같이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메일을 받으시면 이 이메일에 클릭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와 이메일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리피케이션 코드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고서 수정이 또한 가능합니다. 신고서 수정을 위해서는 이메일 접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베리피케이션 코드까지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신고서 내용을 갖다가 수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서 마무리 다시 하면요. 필요한 서류들은 여권, 항공편 정보, 뉴질랜드 체류 정보, 그 다음 최근 30일 동안 여행했던 나라에 대한 리스트, 그 다음에 최근 12개월 동안 머물었던 나라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지고 오는 물품들의 리스트들,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국 신고서는 본인이 꼭 아니더라도 대신 신청이 가능하시며, 출발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대 통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가져오는 물품에서 육류, 유제품, 꿀, 달걀 이런 제품들은 반입 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오는 물품에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져오신 물품에서 수량이 한정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담배, 주류, 현금 이런 것들은 초과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져오셔야만 하고요. 여기까지가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서, 입국 신고서의 작성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제 이메일로 개별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